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중 안보 상황이 급박한 위험 사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서해의 온갖 폐악질을 일삼아왔던 중국이 이제는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을 마구 버리는 것은 물론 유사시 엄청난 핵폭발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가공할 수중 무기를 배치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께 원자력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무제한의 항속 거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 500m 이상 높이 핵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핵추진 핵수중 드론 포세이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를 모방해 중국판 포세이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매의 눈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켜보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만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과 일대 결전을 벌일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중국군은 항구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함대를 전멸시킬 계획으로 중국판 포세이돈을 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의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가 인접해 있는 우리 한국의 서해 또한 공격받을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나와서는 안 되었을 러시아 해군 최악의 무기 핵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모방해 중국판 짝퉁 포세이돈 핵추진 핵수중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중국판 포세이돈은 러시아의 원본 포세이돈보다는 위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특유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고 훈련용으로만 사용해도 인근의 바닷속에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일으킬 것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로서는 또다시 뒷목을 잡게 되었는데요. 최근 중국 관련 워싱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이 전략원잠 SSBN을 활용하지 않고도 미국 본토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초장사정 원자력 추진 수중 드론의 개념 설계를 끝내고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까지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핵추진 대륙간 중어뢰 포세이돈은 벨고로드급 잠수함을 통해 6발까지 운용되는 수중 드론이자 중어뢰인데요. 저희의 포세이돈에 관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포세이돈은 통상 최대 사정거리가 1만 km, 정비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무제한 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중에서 자율 항행이 가능합니다. 수중 1000m까지 잠수해 기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속 타격 지점까지 스텔스 모드로 은밀히 접근하다가 타격 지점 2km에서 3km 거리에서 시속 180km까지 급가속해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위력은 또 얼마나 무식한지 1메가톤짜리 핵탄두를 탑재하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실제 폭발했던 모든 핵무기 가운데 가장 위력이 강력한 차르본바의 2배 위력인 100메가톤에 달하는 전략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 포세이돈에 공격받을 경우 해저에서 발생하는 인공지진과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가득 섞인 500m 높이의 인공지진 해일에 의해 강력한 방사능 낙진 피해가 퍼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반이 약한 섬이 타격받을 경우 지반이 붕괴되어 녹아버릴 수준의 정신나간 위력을 자랑하는 것이 핵수중 드론 포세이돈입니다. 중국의 짝퉁 포세이돈은 다행히 러시아의 원본 포세이돈만큼 강력한 위력과 성능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이 원자력 추진 핵드론은 핵잠수함의 533mm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되기에 직경이 533mm, 즉 53cm 정도에 불과하며 추진 속도 역시 30노트 수준이라 무력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준인데요. 사실상 어뢰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러시아의 원본 포세이돈에 비하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핵수중 드론 포세이돈은 길이가 24m에 직경이 1.6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잠수정이나 다름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러시아의 포세이돈은 수중에서의 추진을 위해 원자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판 포세이돈 또한 원자로를 탑재하기에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 위협적입니다. 중국 해군의 전략 원잠들은 기술 수준이 크게 떨어져 바닷속의 경운기로 불리지만 중국판 포세이돈이 있다면 중국의 전략 원잠으로 미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 태평양까지 진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중국판 포세이돈은 30노트의 속도를 내며 200시간 동안 순항한 다음 다시 원자로를 가동시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수중 속을 은밀히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평양을 건너간 중국판 포세이돈은 샌디에고에 있는 미 해군 기지나 다른 해군 기지들의 침투해 이곳에 정박하고 있는 미군 함정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보도를 내보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판 포세이돈은 일반 잠수함은 물론 무인 수중정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미 해군의 해안방어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중국판 포세이돈 역시 핵탄두로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포세이돈은 우리나라 코앞에서 운용된다는 점 때문에 산둥만도에서 발사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평택과 목포를 비롯해 주요 항만들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어 당장 이를 막을 수단을 우리 해군에서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중국판 포세이돈은 단순히 훈련만 진행해도 문제가 되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일회용
핵용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원본 포세이돈은 길이가 24m에 직경이 1.6m나 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차폐막 또한 비교적 충실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국판 짝퉁 포세이돈은 533mm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기 때문에 직경, 즉 두께가 53cm 정도에 불과해서 초소형 원자로를 추진 기관으로 탑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아무리 초소형 원자로를 탑재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차폐막이 고작 10cm 두께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중국판 포세이돈은 그 자체로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전략 원잠을 우리의 서해나 남해에 몰고 와 이런 핵수중 드론 겸 어뢰를 훈련용으로 마구 사용할 경우 우리의 서해 및 남해 해역을 온통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오염시키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같은 일은 겪고 싶지 않을 텐데요.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마찬가지로 중국판 포세이돈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격 원잠을 하루빨리 확보해 중국의 항구에서부터 중국 전략 원잠을 몰래 미행하다가 중국판 포세이돈을 발사하기 전에 헌터킬러 작전으로 중국 잠수함을 침몰시켜버리는 것이 될 겁니다. 다행히 미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 구성한 오커스 동맹 및 쿼드 동맹에서 인도와 호주, 필리핀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미국과 함께하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해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리차드 D.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7월 10일 기자회견 중 핵잠수함보다 첨단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미국을 도와 중국 핵잠수함에 대한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호주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2척을 기술 이전 형태로 도입해 자체 공격 원잠을 확보하려던 계획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혼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중국 전략 원잠들을 막기 위한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를 기회로 미국으로부터 전략 원잠을 침몰시키기 위한 공격 원잠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중국은 물론 북한 항구에서부터 적 잠수함들을 미행해 유사시 침몰시키는 임무를 맡아 수행한다면 단순히 훈련만 진행해도 해저에 방사능 유출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중국판 포세이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고 유사시 중국 잠수함에 SLBM 발사를 조기에 막아 핵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5월 11일 우리나라 국내 언론 뉴스핌의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힌 정두산 국방대 국가안전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의 언급을 인용했는데요. 정 연구장교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되고 있는 북한의 SLBM과 전략 원잠에 대한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SLBM은 기본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의미를 가지는 가장 은밀한 핵무기라는 점, 북한이 갈수록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공격 원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텐데요. 정 연구장교는 북한이 향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개발할 것이 예상됩니다.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적 잠수함을 봉쇄하고 실패할 경우 은밀하게 추적, 격침시키기 위해 장기간 은밀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인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라고 밝혀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1년 7월 경주시 간포읍에 착공한 문무대왕 과학연구는 3,2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기에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핵잠수함을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연료 확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은 이미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반도체 동맹 및 전기차 동맹에 이어 원전 동맹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300MW 이하의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분야에서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퍼스트에 참여하게 되며 다시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HLBC를 가동해 원자력 제반 분야에 대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SMR은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의 동력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드디어 한국에서 핵잠수함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SMR과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9월 22일에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잠수함의 열망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설이 올라오는 등 미국 내에서도 입장에 차이가 생겨나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고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전략 원잠들이 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하는 SLBM에 이제는 수중 핵추진 핵드론이라는 위협으로까지 미 본토가 공격받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시라도 빨리 우리 한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한미 협력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수중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